2차 방정식 모의고사 5회 풀이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5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 3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3번 문제 보시죠. 문제 봤더니 2차 방정식 식에 2의 2011에 전체의 x인데 제곱이 있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10에 곱하기 2012에 그 다음에 뒤에 x에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 중에서 큰 근을 알파 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숫자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치환합니다. 첫 번째는 2011, 여기 2011 있고 여기 2010 있고 2012 있으니까 얘를 치환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보면 얘를 치환해서 전체 t의 제곱에 전체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요 놈을 봤더니 2010인 거니까 t-1이라고 하죠. 얘는 t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가만히 보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얘 한 번 더 정리해보면 t의 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얘 물론 이대로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한 다음에 식을 봤더니 앞에 있는 요 놈을 가지고 인수분해해요. t제곱에 1. 그 다음 여기 얘가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여기 1하면 여기 드르륵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처리해서 이 식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단지 조심할 건 여기 앞에 항상 요 마이너스를 좀 조심하셔서 여기에 플러스 하면 좀 잘못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인수분해가 다 됐으니까 넘어가죠. 얘가 t제곱에 뒤에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하고 뒤에 보면 x의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을 처리를 하래요. 그러면 확인해 봤더니 x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는 1인데 알다시피 여기 어디 갔어요? 노란색. 여기 t라는 놈을 2011의 전체의 제곱으로 하면 이 전체 숫자는 1보다 작은 숫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큰 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큰 근 알파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봤더니 이번엔 이 식을 하래요.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011에 x의 마이너스 2012인가요? 맞아요? 는 0에 두 근 중에서 작은 근 찾아라 그랬으니까 역시 치환하죠. 이놈도. 이번엔 여기 2011, 2012 됐으니까 앞에 그냥 쓰지 뭐. 2011을 t로 치환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로 치환한 놈 x제곱에 플러스 tx에 마이너스 요 놈이 t 플러스 1입니다는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역시 이놈 가지고 인수분해 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확인해보죠. 여기가 t 플러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서 앞에 x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또 이거 하는 거지 뭐 드르륵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 여기 플러스 x tx만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역시 동일하게 인수분해합니다. x 플러스 t 플러스 1에 가능한 괄호 쳐버릇 하세요. 그 다음 뒤에 보면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나머지 이 식에서 처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그쵸? 요거 마이너스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x는 1인데 문제에서 작은 근 그랬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작은 근 돼요. 그래서 작은 근 뭐라고 한다고?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 그랬으니까 여기 원래대로 되돌려 보면 마이너스 2012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쪽으로 와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플러스 2012인가요? 그래서 계산하면 2013. 몇 번입니까? 5번인가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돼요.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활용 문항인데요.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대요. 원을 처리하는 원칙 연습하기 좋아서 좀 해봤습니다. 조금 원 같지 않은데? 다시 그릴까요? 이 정도면 비슷해요. 자, 이제 조금 비슷해졌어요. 이 안에 4분원 안에 원이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져 있답니다. 뭐 이해해 주세요. 좀 찌그러졌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래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 하는 이유는 어렵진 않은데요. 보조선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 선이 우리 이 원의 접선으로 봐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접선을 처리할 때는 항상 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내려 그어요. 그래서 각도 90도 처리해. 보조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선도 얘를 보면 원의 접선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원의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 있잖아요. 이 점은 이 큰 원과 이 원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접점 있잖아요. 접점은 이 점이 특별히 안에 들어간 작은 원과 큰 원의 관계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얘도 꼭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이를 반지름 R로 처리하면 얘도 반지름 R로 처리하고 당연히 여기 길이도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니까 R로 처리해서 이 전체의 길이 빨간색 보이세요? 이 전체의 길이도 1인 거니까 여기 길이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R입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대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원을 처리할 때는요. 항상 이런 접점에서 선을 그어서 접점 길이에 연결을 하면 그게 그 상호, 그 도형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점이라고 또는 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써요. R의 제곱에 플러스 R의 제곱한 놈의 결과가 1-R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R제곱 여기 R제곱 없어지고요. 그러면 R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R인데 플러스 2R이 되고요. 뒤에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그게 저 원의 반지름 R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근의 공식 쓰는 건 뭐 더 이상 이야기, 써요? 좋아요. 그럼 근의 공식, R은 2A분의, 그냥 A분의 써도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이놈 전체가 A분의 절반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 C가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반지름의 길이인데 조심할 거 반지름의 길이는 음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음수를 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얘 정리했더니 2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몇 번이에요? 4번입니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에요. 어렵진 않은데 요 선을 좀 그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여기서 내려 긋고 여기서 내려 긋고 원을 처리한 원칙이에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이 4분원과 이 원의 관계를 나타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석기 할 때도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우리 13번 문제 한번 보죠. 13번 문제 봤더니 첫 번째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두 번째 x에 대한 2차 방정식 m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슈발 x의 플러스 n은 0입니다가 얘를 풀면 되는데 봤더니 서로 다른 두 근이 서로 다른 뭐라고요? 소수 이렇게 되겠어요. 됐어요? 일 때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이게 소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쓸 것은 소수의 정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는 뭐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p래요. 그럼 p는 이렇게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q는 1 곱하기 이렇게만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정의고요. 당연히 pq는 서로 소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뒤에 두 번째 확인해보면 두 근이 서로 다른 소수니까 생각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인수분해 안 됩니다. 두 번째, 근의 공식 어마어마한 게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근과 뭐와의 관계?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고등학교 수학은요, 대부분 출발이 여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리해보죠. 두 근 P하고 Q라고 했어요. 소수라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는 봤더니 M분의 슈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얘 자연수예요. 얘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소수는 또 자연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요놈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에서 얘를 처리할 때 항상 까다로운 문제는요, 기준 잡고 뭐 하는 거죠?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 잡고 분류하는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됐어요? 아주 중요해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m도 찾아야 되고 n도 찾아야 되니까 먼저 m을 기준 잡고 분류해서 그거에 따라서 n을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문제 풀 때 잘 나오고요. 마음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20개까지는 나열해서 마음을 다 찾아낼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20개가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한 20개까지는 다 나열하고 일일이 다 찾을 마음만 있으면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수학 점수가 점점 더 뭐라고 할까요?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기준 잡고 분류하기를 여길 봤더니 디귿 m의 값이 얘 나누는 거니까 m은 18의 약수잖아요. 물론 작은 수부터 올라가도 되는데 가능하면 큰 수부터 내려옵시다. 18도 되고요. 또 몇 도 되지? 9, 그 다음에 6, 3, 2, 1 뭐 이런 놈이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선 얘 18부터 좀 생각해보면 18분의 18인 거니까 얘가 안 되잖아요. m은 이것도 써야 돼요. 슈발의 약수인 거죠. 당연히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8일 때 보니까 두 개 소수 더했는데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1이 될 리가 없잖아요. 됐어요? 왜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전체 숫자가 1인 거니까 1일 때 m은 m이 18일 때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9를 봤더니 약분하면 2잖아요. 2도 안 돼요. 소수 두 개 더해서 2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6이면 얘가 3인데 P 더하기 여기서 해볼까요? P 더하기 Q가 서로 소인데 3이래요. 그럼 두 개 더해서 3이 되려면 1 더하기 3밖에 없는데 얘도 역시 안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이면 P 더하기 Q가 몇인 거죠? 6인가요? 그럼 얘 두 개 더해서 처리하면 이놈도 안 돼요. 왜요? 1, 5, 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 4도 아니고요. 그렇죠? 3, 3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러니까 남는 거 2부터 한번 살펴보죠. 얘도 이렇게 돼요. 2를 살펴봤더니 P 더하기 Q 한 놈의 결과가 몇인 거죠? 9? 그러면 9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 더해서 2하고 7.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것도 돼요. 3, 6 안 되고요. 4, 5 안 되고요. 6, 3 안 되고요. 그러니까 2 더하기 7 얘만 되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싹 다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필요한 식이 되는 거고요. 약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가 우리 지금 2일 때 해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약분하니까 2구 슈발인 거니까 P 더하기 Q가 9인 놈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PQ는 서로 소래요. 그러면 서로 소인 놈 두 개 더해서 온 거니까 P가 뭐 3, 5, 7, 9, 3, 5, 7, 11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2도 되고 됐어요? 2, 3, 5, 7 뭐 이렇게 되는데 얘를 가지고 소수를 만들려면 얘 두 개 더하면 그게 필요한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일일이 꼼꼼히 다 따지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소수하는 건 좀 인내가 필요한 거죠. 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되면 P 더하기 Q 한 놈의 결과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두 개 더해서 소수가 되는 놈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으니까 3 더하기 1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그놈의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나머지는 없잖아요. 2 안 되죠? 16 1은 더더군다나 1, 17 근데 1 자체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 14 안 되고요. 그건 근처까지 가보셔야 돼요. 5, 13 방금 5, 13 5하고 13 3하고 5, 15 15 안 되잖아.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했고 다시 정신 못 차렸어요. 미안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죠. 만약에 P가 2라고 하면요. 뒤에 있는 놈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3 하면 15인데 이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소수가 아니에요. 4는 14 안 되고요. 5는 13 해서 5하고 13 얘가 되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놈 2하고 7하고요. 5하고 13 얘 둘이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세 번째 M이 P가 2고 7일 때 n의 값을 찾아라 했으니까 n의 값을 처리해보면 요 놈이 이렇게 된다고요. n분의 n이 두 개 곱한 놈인 거잖아요. p 곱하기 q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필요한 식으로 하나하나씩 싹 다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조금 시간 줄 테니까요. 하나 둘씩 하나 뭐라고 할까요? 대입해봐서 찾아내도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서 찾아내도 되고 하나하나씩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네. 여기 7이 있으니까 7, 11도 있겠네요. 얘도 찾아봐야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6 넘어가고 7, 8 안 되고 그렇죠? 9 안 되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보면 2, 7 되고요. 그 다음에 5, 13 되고요. 7, 11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가 우리 이 값이 돼요. 됐습니까? 당연히 이때 m이 몇일 때인 거지? 얘가 p 더하기 q가 9인 거니까 m이 2일 때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놈 보면 두 개 더해서 m이 1일 때. m이 p 더하기 q가 슈발 m이 1일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한 다음에 뒤에 하나하나씩 저기다가 직접 넣어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또 나열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붙잖아요. m이 1일 때 n은 얘 되는 거니까 27에 14 이렇게 된 거죠. 기준 잡고 또 분류하는 거예요. m이 얘가 몇일 때? m이 2일 때네 얘가. m이 2일 때 2분의 다시 2분의 n이 얘하고 얘 두 개 곱한 거잖아요. 좀 잘 정리 쓸 거예요. 2, 7에 14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이때는 m의 값이 28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m의 값이 1일 때는 얘가 1분의 n 한 놈의 결과가 얘도 되잖아요.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러면 5, 1은 5, 35인 거니까 65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1일 때 살펴봤던 1분의 n 한 놈의 결과가 이거 하고 있어요. 7 곱하기 11인 거니까 77입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얘하고 뒤에 있는 놈, 요 놈이 전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머지 하나하나씩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지? 얘하고 얘 싹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더하면 필요한 답은 100
70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네요. 한번 살짝 보시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먼저 소수니까 이렇게 만들고요. m분의 슈발인 거니까 m을 기준 잡고 분류해요. 그러면 얘 두 개 더해서 요놈이 18의 약수여야 될 테니까 18의 약수를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필요한 놈 얘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m이 2와 m이 1일 때만 되는데 m이 2일 때는 얘만 되고요. m이 1일 때는 얘 두 개가 됐으니까 이제 m이 2일 때 넣어서 얘 확인해 보고 m이 1일 때 두 개 넣어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싹 다 합하세요 그런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약간 꼼꼼함이 좀 필요해. 그리고 천천히 해보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연습하기 딱 좋아요. 알겠죠? 연습하기 딱 좋으니까 꼭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잠시만요. 좀 깨끗이 지워요. 이 1학년 수학이요. 그냥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끈기 있게 자기가 배운 걸 다 사용해보고 그런데 좀 의미가 있어요. 15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C 하고요. 먼저 좀 그려봐요. 비슷하게 잘 그려야 될 텐데. 여기가 A, B, C라는 놈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대요. 됐어요? 그리고 AC의 연장선 위에 AC의 연장선 위에 잘 될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점 D가 하나 있는데 뭐하고 같다고? C, B하고 B, D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길이도 같은 놈이 있는데 이때 얘를 가지고 퀘스천 물어보기를 뭐라고요? 선분 AC를 선분 CD의 길이로 나눈 값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길이, 이것도 길이. 항상 양수네요. 우리가 이 다각형을 볼 때 생각할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길이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도 조건을 확인하셔서 특히 길이 조건하고 각도 조건 두 개를 한쪽만 사용하는 애들이 있는데 둘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길이 조건 나오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되고요. 각도 조건 나오면 이제 삼각비 이런 걸 쓰면 돼요. 특별히 삼각비는 특수 각에서만 적용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죠. 그리고 이 특별히 이제 각도 조건이 나오면 삼각형에서 닮음을 꼭 좀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길이가 같으면 길이 같은 거 세 개면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은 잘 나올 리가 없고 나오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각도 조건 나오면 닮은 비를 먼저 확인합시다. 어찌됐건 그래요. 활용 문제. 우선 AC의 길이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나 AC의 길이를 미지수로 설정해요. 여기인가요? 그렇죠? 여기 길이를 A라고 설정해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가 되는 거지? A 되는 거지 뭐.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도 찾으래요. 그럼 CD의 여기인가요? 그럼 여기 B로 잡아요. 여기도 얘가 같네. 그럼 얘도 A로 잡아요. 그리고요.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각도 조건을 확인해 보면 여기 각도 특수각은 아닙니다만 모르니까 세타라고 하죠. 여기도 모르니까 세타라고 해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서 다른 거 하나 주지 않았나 또? A, B하고요. 그 다음에 A, D의 길이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있잖아요. 잘 보여요? 이 길이하고 A, B하고 A, D예요. 이 길이도 같대요. 이렇게 이등삼각형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도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 세타, 여기 세타인데 이 각도하고 확인해 보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각도하고 이 각도도 같은데 가만히 봤더니 보이세요? 얘하고 얘 외곽인 거잖아요. 그럼 2세타. 그럼 얘도 2세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시면 얘하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이 전체도 몇 세타야? 2세타. 근데 여기 세타가 있어. 그럼 여기 세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AC와 CD 사이의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요. 그래서 그림이 잘 안 보일까봐 하나 더 미리 확인해 보면요. 우선 A, B 관련된 놈인 거니까 안에 있는 이 큰 삼각형하고요. 보이세요? 이 큰 삼각형하고 안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이에요. 왜 닮음이죠? 여기 밑각 2세타, 얘도 2세타, 여기도 2세타, 여기도 2세타. 그런 거니까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거죠. 좀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바깥쪽에 있는 이 큰 삼각형 있잖아요. 얘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그러고 여기가 몇 세타? 2세타. 여기도 몇 세타? 2세타. 물론 여기는 세타. 뭐 이렇게 된 놈이에요. 바깥쪽에 있는 큰 삼각형. 그리고 여기 파란 쪽에 있는 삼각형을 좀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좀 작게 해서 이제 해보면 역시 이 길이 똑같아. 얘를 살짝 눕혔어요. 좀 보기 편하라고. 그럼 여기가 2세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도 몇 세타? 2세타. 당연히 여기도 뭐가 되는 거지?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바깥쪽에 있는 이 큰 삼각형하고 서로 닮음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안에 닮음비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전체의 길이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여기 전체의 길이도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여기 길이 뭐가 되고?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A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뭐 되고? A 되고. 여기도 뭐 되고? B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닮음비가 만들어진 거죠. 뭐. 그래서 닮음인 삼각형 A 플러스 B 대 A는 됐어요? 그렇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 그래서 A 대 B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지면 돼요. 정리. A 제곱의 한 놈의 결과가 B의 A 플러스 B의 값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아는데 우리 얘를 찾아내라고 했으니까 CD면 B 아닌가요? AC면 A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내려. CD가 B였나요? 그렇죠? B분의 A의 값의 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거니까 우리는 여기 좌변에다가 우변에다가 뭐를 곱해서 B분의 A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B분의 A를 만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주어진 식만 찾아내면 B분의 A 만드는 건 많이 까다롭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B제곱, 이거 좀 풀었을까요?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얘가 A제곱은 B제곱에 플러스 AB가 됩니다. 그런 거니까 우선 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전체에다가 B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여기도 B제곱 길이니까 그래서 0이 아니어서 저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처리해봤더니 B분의 A 맞아요? CD 맞아요. B분의 A는 1 플러스 전체 제곱할까요? 1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B분의 B 사라졌어요. 이렇게. 그럼 B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이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이놈 전체의 값을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라지 x로 치환하죠. 뭐.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 식이 돼요. 왜요? 얘를 라지 x로 치환했다고. 됐어요? 그냥 전체를 한 덩어리 치환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얘 근해 공식 돌려가지고 그대로 처리하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뭐. 됐어요? 근해 공식 하는 건 그냥 자네들한테 맡길게요. 붙여놔서 그냥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길이 비율인 거니까 음수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 길이 조건도 쓰고요. 각도 조건도 쓰셔야 돼요. 보시죠. 17번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에 플러스 4ax에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이 있는데 두 실근을 갖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퀘스천 알파 제곱에 플러스 베타 제곱의 뭐를 구하라고?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단 a는 실수래요. 놓치시면 안 돼요. 끝에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됐어요? 자, 한번 해보죠. 먼저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요? 실근이면 루트 안에 부호가 양수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 실근 그랬으니까. 그래서 판별식 돌려서 첫 번째 이렇게 하죠. 그래서 b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실근 똑같은 것도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두 실근 그랬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일종의 이렇게 보는 거죠. 제한 범위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면 돼요. 됐어요. 그렇죠? 제한 범위인 거니까 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식 정리해보죠. 4a제곱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시고 5a제곱의 한 놈의 결과가 이렇게 된대요. 됐어요? 그래서 a의 제곱이 몇보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찾아낸 거예요. 물론 루트 처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근과 계수. 항상 근과 계수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근과 계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놓치면 큰일 나요. 정리해보죠. 근과 계수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놈의 결과가 마이너스 4a래요. 그리고 알파 베타 한 놈의 결과가 10-a의 제곱이래요.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이 값하고 제가 똑같으니까 이놈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10-a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빨라요? 괜찮죠? 얘 정리해봤더니 16a의 제곱 되고요. 여기 들어갔더니 뒤에 있는 놈이 몇인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처리해서 이제 a의 제곱이 돼요. 됐습니까? 혹시 뭐 잘못 썼나? 잠깐만 볼게요. 17번 문제. 됐습니까?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10-a의 제곱 맞죠? 그렇죠? 혹시 몰라서 한번 더 봐요. 정리했어요?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얘 16a의 제곱이고요. 얘 플러스 2a 제곱인 거니까 슈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0. 이놈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요?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고정돼 있는 놈인 거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숫자만 보면 되는데 a의 제곱이 됐어요? a의 제곱이 몇보다 크거나 같다고?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 앞에다가 슈발 이렇게 했으니까 얘도 슈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전체가 슈발 a의 제곱이 3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6에서 20을 뺀 놈인 거니까 결국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16이 최소값이 돼요. 됐어요? 여기서 20 뺐으니까 이렇게 했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이것도 해야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 전체를 새로운 이식으로 봐. 그럼 얘는 얘 했더니 16이야. 그럼 이 전체 식이 16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16이 최소. 됐어요?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5회에서 좀 필요한 제일 질문 많이 들어오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